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8. 만원경으로 천체를 볼 수 있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달이나 별과 같은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모아서 천체의 상을 만들고 이 천체의 상을 확대해서 관측하는 도구를 천체 만원경이라고 해요. 천체 만원경은 빛을 모으는 방법에 따라서 굴절 만원경과 반사 만원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굴절 만원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굴절 만원경에서 여기에 있는 렌즈를 대물 렌즈라고 하는데요. 물체를 대하는 렌즈, 그러니까 물체를 대하는, 물체 쪽에 있는 렌즈를 대물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대물 렌즈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요. 이 대물 렌즈의 역할은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에서 빛이 이렇게 나올 때 이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체에서 나오는 빛이 모여서 눈에 들어가게 되면 맨눈으로 봤을 때보다 빛이 모여서 눈에 들어오니까 더 밝게 보이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대물 렌즈고요. 그런데 이 볼록 렌즈는 이 천체가 렌즈에서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볼록 렌즈가 실물보다 더 작은 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렌즈가 또 있는데 이 렌즈를 접안 렌즈라고 해요. 눈 안자니까 눈에 접하는 렌즈거든요. 눈에 접하는 렌즈. 이것도 볼록 렌즈를 쓰는데 이 접안 렌즈의 역할은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실물보다 작은 상이 맺혔잖아요. 그런데 이 상이 볼록 렌즈에 가까이 있죠. 그때 볼록 렌즈는 가까이에 있는 상은 실물보다 더 크게 확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접안 렌즈에 의해서 원래 천체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진 천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굴절 만원경은 이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모으는 방식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을 모으니까 빛이 렌즈에서 굴절되면서 빛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절 방식을 통해서 빛을 모으기 때문에 굴절 만원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사 만원경의 경우에는 반사 만원경은 굴절 만원경과 구조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반사 만원경의 경우에는 주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이 거울경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목거울을 쓰고 있는데 오목거울도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체에서 나오는 이러한 빛을 오목거울이 모아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목거울의 역할도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모아서 눈에 보내주기 때문에 맨눈으로 봤을 때보다 이 천체가 더 밝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거울에서 모여진 이 빛을 평면거울이 반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접안 렌즈로 빛을 보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접안 렌즈는 역시 볼록 렌즈예요. 그래서 접안 렌즈의 역할은 여기에 천체의 상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볼록 렌즈에 가까이에 있는 상이니까 실제 천체의 크기보다 더 확대되어진 천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안 렌즈의 역할은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때 반사 만원경은 굴절 만원경하고 다른 것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목거울이어서 이 오목거울이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모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빛을 모으는 방식이 빛을 반사시켜서 모으기 때문에 이 만원경을 반사 만원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굴절 만원경과 반사 만원경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굴절 망원경은 대물 렌즈로 빛을 모으고 접안 렌즈로 상을 확대하여 천체를 관측합니다. 반사 망원경은 주경으로 빛을 모으고
저반 렌즈로 상을 확대하여 천체를 관측합니다. 두 번째로 천체 만원경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볼게요. 이 만원경은 굴절 만원경이고요. 각각 부분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 만원경의 여기 부분에는 대물 렌즈가 있는데요. 이때 대물 렌즈는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모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구경이 나오는데요. 구경이라고 하는 거는 대물 렌즈의 지름, 반사만원경에서는 이 주경이라고 하는 오목거울의 지름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구경이 작은 거와 구경이 큰 만원경이 나와 있잖아요. 구경이 작을 때보다 구경이 크면 천체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많은 양의 빛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천체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 렌즈는 구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경이 클수록 더 천체를 밝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반 렌즈가 있는데요. 저반 렌즈가 눈을 대고 보는 렌즈잖아요. 저반 렌즈의 역할은 상을 확대해서 천체가 크게 보이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반 렌즈는 빼고 다른 배율의 저반 렌즈를 끼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반 렌즈를 교체해서 이 천체 만원경으로 보이는 천체의 확대 배율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경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연결해주는 통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통이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삼각대인데요. 이 삼각형 모양의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는 만원경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그런 지지 역할을 해주는 대가 삼각대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가대라고 얘기하는데, 가대는 경통과 삼각대를 연결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가대는 돌릴 수가 있어요. 돌려서 이 경통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추가 균형추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균형추는 무거운 추여서 만원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무거운 만원경이 비스듬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균형추가 없으면 이 만원경이 쓰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만원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균형추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작은 만원경이 한 개 더 있어요. 이 만원경을 보조 만원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만원경이 주 만원경이고 이 작은 만원경이 보조 만원경인데, 보조 만원경은 주 만원경에 비해서 물체를 확대시키는 배율이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주 만원경으로 본 모습이고요. 이게 보조 만원경으로 본 모습인데, 주 만원경에 비해서 보조 만원경이 지금 같은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보조 만원경이 물체를 확대시키는 배율이 작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확대 배율이 작으면 대신에 볼 수 있는 시야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만원경이 왜 필요하냐면, 이 주 만원경의 경우에는 확대 배율이 커서 대신 이 보이는 시야가 좁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에서 어떤 천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야가 넓은 보조 만원경을 이용해서 관측하려고 하는 천체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 만원경으로 관측하려고 하는 천체를 찾은 다음에 주 만원경으로 찾은 천체를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관측하는데 주 만원경은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굴절 만원경의 구조와 역할을 봤고요. 반사 만원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 똑같아요. 보시면 경통이 있고 저반 렌즈가 있고 가대랑 균형추와 삼각대와 보조 만원경이 있는 거 다 똑같고요. 차이점은 반사 만원경은 대물 렌즈가 없고 여기 부분에 주경이라고 하는 오목거울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천체 만원경을 조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넓고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대 위에 가대를 끼우고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대에다가 균형추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통을 가대에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는 보조 망원경과 접안 렌즈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균형추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경통과 가대의 무게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무게 균형이 잡힌 곳에서 이 균형추의 위치를 나사로 고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 망원경과 보조 망원경을 조절을 해주는데요. 주 망원경과 보조 망원경이 같은 물체를 보도록 이 보조 망원경을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천체 망원경의 설치는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체를 관측을 하면 되는데요. 천체를 관측할 때에는 보조 망원경에 십자선이 있는데요. 관측하고자 하는 물체가 보조 망원경의 십자선 중앙에 있게끔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 망원경의 위치를 조절해주면 주 망원경도 같이 주 망원경의 중앙에 보고자 하는 천체가 오도록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주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180배로 관측했을 때의 토성의 모습이고요. 접안 렌즈의 배율을 더 큰 거를 교체해서 끼우게 되면 이렇게 400배로 관측해서 더 확대된 천체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성의 모습이 확대되어서 자세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천체 망원경의 조립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망원경은 깨지기 쉬운 렌즈나 거울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망원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평평한 지면에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네, 지금 이 삼각대를 설치할 때는 우선 평평한 바닥을 찾아서 수평이 맞게끔 평평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든지 혹은 경사면에 설치할 경우에 망원경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설치했다면 N이라고 적혀있는 한쪽 끝에 핀이 나와 있는데 이 핀이 북쪽을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면 삼각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삼각대 설치가 끝나면 이제 삼각대 위에 적도의식 가대에 올려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대 위에 무게추를 달고 무게추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임 나사로 튼튼하게 조여주면 됩니다. 이제 경통밴드가 달려있는 경통을 적도의식 가대 위에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가급적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어렵게 조립하다가 경통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 배물 렌즈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경통 설치를 끝냈다면 이제 망원경의 접안부에 접안 렌즈를 끼워야 합니다. 접안 렌즈 조임 나사가 따로 있으니 접안 렌즈를 삽입한 후에 안정되게 조여주면 됩니다. 안정적인 관측을 위해서는 망원경의 무게중심을 맞춰야 합니다. 천체 망원경은 경통이 무거워서 무게중심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려 움직이므로 천체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고 천체 망원경의 정교한 부품들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교한 무게중심을 맞추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무게중심을 맞추는 작업은 두 가지 순서로 실행되는데 먼저 무게추와 경통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때 경통을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무게추를 좌우로 움직여
좌우 무게중심을 잡습니다. 무게추와 경통의 무게중심을 맞추고 나면 경통의 무게중심을 맞춥니다. 경통 홀더를 느슨하게 풀고 경통을 앞뒤로 움직이며 무게중심을 맞춥니다. 자, 망원경의 기본 설치가 끝났는데요. 이제 파인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인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찾을 때는 아주 작은 점을 이 큰 망원경으로 보기 때문에 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이 작은 망원경으로 시야를 넓게 확보를 해서 별을 찾기 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인더입니다. 이 파인더는 작은 망원경이지만 아주 시야가 넓습니다. 이 둘을 완벽하게 한 방향으로 일치시켜서 쉽게 별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파인더의 정렬 방법은 이렇습니다. 멀리 있는 것 중에서 뾰족한 대상 하나를 찾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피글침을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하죠. 망원경을 움직여서 우선 피글침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 경통으로 피글침을 확인합니다. 경통 내부의 피글침이 한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파인더 내부 한가운데에 피글침 끝이 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조절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6개의 나사 혹은 3개의 나사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맞춰주면 되는데요. 내부에는 십자선이 있습니다. 십자선 가운데에 피글침 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밤이 되면 저런 피글침 같은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별 외에는 파인더를 정렬할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낮에 이 파인더 정렬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을 하늘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목성은 지구에서 밝게 보이는 천체 중 하나로 많이 찾아본 분들에게는 눈에 잘 띄겠지만 목성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밤하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천문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목성의 위치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성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먼저 파인더를 이용해서 목성을 찾아줍니다. 주 망원경은 배율은 좋지만 볼 수 있는 하늘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파인더 없이는 목성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파인더 정렬을 마쳤다면 파인더의 중앙에 있는 목성을 주 망원경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화려한 목성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나요? 목성을 관측한 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토성까지는 밤하늘에서 찾기가 쉽지만 천왕성과 해왕성은 실제 밤하늘에서 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천왕성과 해왕성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야 합니다. 망원경의 작은 렌즈를 통해 바라본 우주의 모습은 끊임없이 커다란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안겨주며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